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우리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 공칙년들에서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다. 2012년 이후로 그리고 이제 2019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 관계되어지는 3.1운동의 1919년의 3.1운동 100주년을 보낸 3월 10일부터 우리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교회가 다룹니다. 나타냅니다. 표현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또 신학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학교를 통해서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신학적인 여러 언어들을 이야기할 때 국가 역사 정체성은 어대로 비교해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슷한 말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연대를 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연대를 가르자 이런 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냥 2012년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을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고 선포하는 이 대한민국에 알아가는 이 또 교회가 또 위치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또 국가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이 대한민국의 위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누가 한 개인이 나름대로 논리를 비하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 논리를 전개해서 신학적인 이론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참 발표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이다, 신학 이론이다. 이거 신학 이론이라고요.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인데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하고 국가를 나타내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당연해야 되는 거고 특히 또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또 누가 나타낼 건가? 교회가 아니면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걸 나타내려고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어느 단체나 어느 곳이라든지 왜 교회가 이걸 안 해주냐고 바라지도 않은 거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인류, 지구, 또 태양계, 은하계라고 하는 이 범위 전체를 범위로 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거기에 현재 있는 사람하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이 사이에서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재자 역할을요 교회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교회가 이럴 권리가 있느냐? 이 권리가 아니고 교회의 의무죠, 의무.
2000년 전에 표현되어지는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냥 뭐 지나가서 아무도 안 읽고 2000년 지냈다. 아무런 뭐 여기에서 반응이 없이 2000년 지냈다 하면요. 교회가 이런 것을 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표현 이후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표현 이후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가 인정이 되어 있는 인류 전체가 인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대개 사람들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이런 것이 표현되어진 말을 근거해서 오늘날 일이 됐다. 이거 몰라도, 이거 뭐 알아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근거를 통해서 내 개인이 지금 현재 참, 한 사람이 100년도 안 사는 이 개인에게 대해서 교회는 꾸준하게 우리 개인의 정체가 뭐고, 이 교회, 개인의,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걸요, 교회는 꾸준히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그 시대마다 교회는 현재적으로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위치가 있다. 그런데 개인이 속해 있는 이 지역,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2012년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보편화되어가지고 국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국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개인이 알아야 하는 것에는요. 이 교회가 이걸 뭐 좀 발벗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 대한민국에서 이걸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말하는 시점에서 현재적 대한민국이라는 정체 자체를 갖고 이야기할 적에 2012 박근혜와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정권, 이 사이에 있는 이 관계성, 이거는 마치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내용을, 뭐 이걸 뭐 누가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2012년서부터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만 해도, 즉, 박근혜 정권만 있을 때만 가지고 비교하면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갖고 대한민국 이래야 된다 하라고 하는 그 당위성은요.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가 않았거든. 꼭 나타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데서 이 국가가 뭐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제가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엔이 있어서 2012년이 우리가 형성됐는데 국가의 역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방향을 가져야 된다 하고 나타내는 거는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아닌 대립되는 이런 극단적인 내용이 없으면 이 내용은요.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럴 때는 5.18 민주화 사태라고 하는 이 내용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회의원도 꼼짝 못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갖고도 이걸 갖고 뭐 좌우하고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말 붙이면 안 되는 법을 만든다. 이것이 지금 2012년이라고 하는 인류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여기서 그 내용이 이제 들려오니까 이걸 갖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됐느냐.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아니고 다른 정권이 없고 그 다음에는 5.18 민주화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렇게 지금 현재에서 첨예하게 국민들하고 대립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유공자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이런 관계는 국민들하고 지금 대립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을 내는 만큼도 그야말로 5.18 유공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반 유공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차이되는 예를 들어서 월남 참전 용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6.25 사변 참전했던 용사라든지 이 다 유공자 명단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하는 것보다 이거는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정언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5.18 유공자는 지금 현재 30년이 지났는데 계속 해마다 늘어난다는 해마다 계속 발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한꺼번에 1200명이 다시 말하면
5.18을 일으키는 데에 북한에서 난파된 이제 그 동조자란 말이야, 동조자. 북한군은 600명이 따로 있고, 1200명이 어디 조직됐는지, 조직돼가지고, 김대중을 도왔다. 그 사람들을 1200명을 전체가 다 살았든 죽은지 관계없이 일체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이런 추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한 거야,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게 한꺼번에 이래 올라가는 것이, 저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것이 되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바르게 보는데, 하나님이 하신 시각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다시 바르게 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은 이건 교회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건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발표하고 또 대한민국이 발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졌고,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3.1운동 100주년이 지나서 100년이라는 이전이라는 세월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보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논리라고 하는 어떤 내용에서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 이제 논리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던지는 건 되겠지만은 이게 뭐 논리를 갖고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 주장하려고 한 건 아니라 이거죠. 상황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일어난 걸 보고 현상을 보고 교회가 이거는 말하지 하면 안 되는 그 위치가 있으니까 말한다. 이런 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일 때에 현재 일반 사람들이, 즉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 민주라고 하는 내용에 집착이 되고, 민주가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국가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주라는 것은 모든 어떤 국가 문제의 해결점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것이 있느냐? 이 민주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5.18 민주화만 민주화라서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5.18 민주화라고 하는 말을 쓴 것에, 광주의 사태를 5.18 민주화를 쓴 것은 전 세계 인류가 민주라는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표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를 이야기하는 데에서 현재 정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그 국가의 정체를 가지고 바르게 나가느냐 바르게 나가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시금석이 민주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이 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민주에 대해서, 민주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1789년 시민운동, 프랑스 시민운동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데모라고 하는, 데모크라시하고 있는 민주, 데모크라시가 바로 이 데모라는 것에서 오늘 보면 항쟁이죠, 항쟁. 그래서 처음에는 5.18도 5.18 항쟁이라고 했어요, 항쟁. 그러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 민주화,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명명해는, 그것부터 나온 게 이제 이게 항쟁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나오면서 국가 유공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항쟁에서는 1789년으로 간 거가 우리 한 200년, 300년 정도로 간다고 하면은 민주의 근원이, 말의 근원이, 데모크라시라는 이 근원이, 그래서 시작은 1789년 시작되지만 이것에서 근원을 찾아갈 때 헬라사이다. 헬라사에서 민주화 주권을 분명히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말하는, 민주의 말을 할 때는 이게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근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바르게 인식되어지는 것에서 근거해서 5.18 민주화운동 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법으로 이 말을 하는 그 자체를 법으로 규정을 해서 다른 말 하는 사람은 법으로 아주 제재를 하는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상이라. 근데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그 민주라는 말이 더 나아가서 바벨론 사건,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민주라는 내용을 찾아내고, 또 그보다 더 나아가면 창세기장에 아담이, 하나님이
이름을 각 생물의 이름 어떻게 부르는가 보자 하고 이름을 부르게 보려 했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자기 그대로 이름을 부르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란 내용을 가지고 국가가 민주란 말을 하면은 다 답이 되는 것처럼 국가가 나아가는데 민주란 말만 쓰면은 다 답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오늘 요소하고 비교해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 또 민주는 이렇게 가는 중에 민주의 넙이 있다. 민주의 넙이 있어서 잘못 쓰는 요소가 있다. 잘못 쓸 수가 있다. 잘못 쓴다는 것은 현재적인 적응이죠. 접근. 민주란 말 자체를 현재적으로 적용하는데 잘 쓸 수도 있고 잘못 쓸 수 있고 이런 내용에서 잘못 쓴다라고 할 때 현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적용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이거 법이라고 하는 내용에 법을 대한민국의 법 헌법이라고 뭐 1장 대한민국의 국화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그 이름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정체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1장 1조가 나오는 이 내용의 이걸 법을 가지고 아주 민주라는 것 자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 법하고 바로 붙어있는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하면 법이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대한민국의 헌법을 나눴고 전례적으로 오는 국가법을 헌법을 준해서 그동안에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또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의 법, 그 속에서 민주를 해석하는 그런 요소가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드러난 하나의 우리가 이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또 말하게 되는 또 다른 배경에는 이런 법이 아닌 전통적으로 민주라고 하는 것에서 아리스토텔레스다 1789년이다 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 있던 전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주를 접근하고 법을 고수하고 정기하고 또 승계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의 흐름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말하는 민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민주를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적용하려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북한하고 같은 두 나라가 분명히 다른데 이 다른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바로 법조인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난 거요. 문재인 대통령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같은 서민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우리법 연구회라 우리법. 판사들 세계에서 판사들이 하는 그 조직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전통적으로 민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때에서 고민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북한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민주란 말이 있고 나오고 또 광주 5.18 사태도 민주가 있고 1789년에부터 넘어오는 민주란 있고 이런 민주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이 내용이 같이 버물러 가면서 우리법이다. 우리법은 남한과 북한을 같이 어울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법.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판사 무슨 판결이 있을 때 지난번에 김경수 그 사건 트러킹 사건이 나올 때 김경수 트러킹 사건에서 1심에서 분명히 징역을 해갖고 구속이 됐는데 2심 재판 넘어가면서 보석 신청해갖고 이미 빠져나오고
2심 재판에 들어갈 때 그 판사들 다 갈라버리고, 그런 여러 흐름이 있다네요. 판사들 중에서도, 그리고 기어코라도 대법원에 있는 그 대법관도 지금 이제 우리법 연구회에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을 일부러 골라가지고 앉혔다.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돼서 알게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 9명이 있는 헌법재판소, 문재인 대통령이 가를 수 있는 사람들 다 교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권한위로 주어지는 사람들이 9명이 전체가 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탄핵되지 않는 방탄 헌법재판소로 딱 만들어놨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이거는 너무 표가 나게 우리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놨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 사실은 재판을 받았는데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된,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사건이냐 하지 못할 정도로 개인에게 다가오는 이런 법에서 나타나는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법 연구회에 속할 정도의 어떤 자세를 보이는 판사가, 제가 있는 그 판사, 재판, 엘리베이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김천지원 2018 가합 353 조정 심판이에요. 조정실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그 조정이 될 수 없는 건데, 이미 그 결심으로 했어요. 결심을 한다. 그래갖고, 언제, 이거는 판결하겠다. 판결을 한다고 하는 결심이 이미 됐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의해서, 피고에서, 그거는 변호사들 해갖고 그 법무법인이 형성되어갖고 돼 있었는데, 준비 서면도 아니고, 무슨 서면, 참조 서면 하나 내가지고, 그걸 하나에, 판사가, 결심이 난 이 재판을, 이제는 판결이 되기 전에, 중간에 다시 한번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조정 기일을 내한테 알려줬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기도 되고 이러면서 결국 어제 열렸는데, 조정을 하는 과정을 내가 이래 볼 때, 원고가 재판을 신청했는데, 이 조정하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원고 입장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피고의 입장만 가지고 내한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내가 이 조정 이거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러니까 피고가 잘못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 그 서류 서면 보낸 것도 전부 다 엉터리라고, 이런 거는 날짜도 안 맞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낸 거다 하고 내가 분명히 보여줬어요. 비교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저 사람들 앞으로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아주 적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그건 또 다른 재판에서 분명히 있는, 다른 재판이 진행되어 갖고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재판의 내용을 갖고 끄집어 갖고는 나라 이거 승복해라, 그만 합의해라, 조정을 받아라 라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라니까 내 자세가 나쁘대. 내 자세가. 판사가 원고에 피고가 요구돼서 조정 그 재판이 열렸는데, 원고의 자세가 나쁘다는 이런 그 표현을 판사가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이야기 달라가면 누가 들어도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제가 재판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018 김천지원 2018 가합 353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에요.
그 전에 이미 엘리베이터 이행해라 하는 판결이 있었으니까 그거 안 하고 있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선 법무부에 막 달라붙은 건데, 아니 그런 그 엄청난, 내한테는 어마어마한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 그걸 가지고 무마하려고 내용이 다른 재판권을 끄집어내고 이런 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재판이 있을 건데 당신 이길 수 있느냐 하고 막 아무 재판 없이 그냥 막 무마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누가 들어도 그거는 뭐 참 피고와의 판사와의 야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이 판사계통, 법이라고 하는 것에, 민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민주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법이거든, 법. 법적인 부분에서 안심이 되고, 법적인 부분에서 신뢰가 될 때 민주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국가에 있어서 민주가 답이냐? 답처럼 보이죠. 다른 것은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민주는 국가에서 바라보는 답이 아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가 답이냐? 답이 있느냐? 교회가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또 만물 가운데,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답이 돼야 되죠. 국가가 나아가는데 어떤 형태로 국가가 나아갈 거냐?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것이 답이다, 이게 답이다 하고 자기가 이름을 가지고 아담처럼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그것은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은 인류 전체가 있어서 답은 교회가 답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재판의 흐름에 이거는 이런 대화가 나올 수 없는 법정에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바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재판을 당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머릿속에 늘 그 생각.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그 생각. 도대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내 같은 사람한테도 우리 법 연구회 같은 그런 어떤 색깔을 띤 재판관이 만나진다는 게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서 답이 있다고 민주라고 민주가 답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민주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마음대로 안심을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이런 정황이 이런 참 판사들이나 이런 어떤 법에 대한 접근이 개인들이 참 몰려갈 때는 내 같은 사람에게도 다가오는데 이 국가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요. 사실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걱정이란 너무 걱정. 2012 박근혜와 문재인의 위치에서 요 걱정 위치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 있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될 게 아니라 이건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는 지금 현재 흐름을 본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 교회를 찾아와야 된다. 교회는 과거의 2000년부터 적어도 우리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만 봐도 교회가 늘 답이 되어 왔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이 아닐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